네, 안녕하세요. 큰바이군입니다. 2월 23일 주요 테마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주말에 주간 테마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역시 주간 테마 정리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오늘 테마들이 정리가 됐습니다. 코스피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올라가지는 않더라도 별로 떨어지지 않는 장세가 일반화가 된 것 같아요. 오늘 코스피도 사실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조금 오르긴 했지만 사실 뭐 소강상태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쩌면 6천을 향해서 뛰어 올라가기 위한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5,850 정도 됐는데 지금 그걸 정점으로 해서 조금 더 조정 기간을 갖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6천을 이야기하는 것은 예전에는 5천을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좀 이 세계의 얘기가 아니었었던 것처럼 6천을 얘기하는 것도 이제 가시권 안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왜냐면 5,800이니까요. 그리고 계속해서 올라왔고 2배 이상의 어떤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었으니까 뭐 그거 이상하지 않죠. 네, 사실상. 그래서 6천도 이상하지 않고, 코스닥이 지금 아마 예전에 700 시절에 자 코스닥 2천을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예 정신이 이상하다 뭐 이런 소리를 들었겠지만, 지금으로 보시게 되면 뭐 2천 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허언으로만 들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동전주 관련돼서 계속해서 오늘도 올라가는 주식들이 계속 있었죠. 한 세 종목 정도가, 제가 아까 봤을 땐 세 종목 정도가 그 동전주 관련된 이슈 때문에 상한가를 갔어요. 물론 뭐 다른 이름으로 갔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SK증권 같은 경우도 다른 이유로 가긴 했지만, SK증권 같은 경우 두 가지 세 가지 정도의 어떤 주제가 겹치면서 계속해서 상한가를 갔고, 이제 1,000원 이하로 떨어질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다른 이제 뭐 완전 쓰레기가 아닌 이상은 이 1,000원 이상으로 지금 조정을 하는 단계들이 다들 벌어지고 있고, 예, 뭐 어쨌든 간에 최대한 살아남으려고 계속해서 끌어올리려고 애를 쓸 겁니다. 뭐 그게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지금 태세로 보시게 되면 지금 적어도 한 두세 달 안에 정상적인, 적어도 어느 정도 수익을 낼 가능성이 있고 현업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 종목들은 1,000원대까지 올라갈 가는 것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한번 참고 삼아 주목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00원 안 되면 퇴출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예, 좀 지켜지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네, 제 사실은 이번 정권이 뭐 되게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고 되게 그렇긴 하지만, 조금 하나 어느 정도의 이야기가 먹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적어도 정책의 일관성 자체는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거의 한 7, 8개월까지는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아마 1,000원 안 되면 퇴출되는 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그 오늘 장세를 주도한 것은 MLCC 전력설비 그리고 원자력 발전과 같은 그런 주도주들, 기존의 기술 기반의 주도주들이 좀 올라갔고요. 그리고 관세 관련된, 그죠?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또 트럼프는 15%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관세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건 한 0.8% 정도는 그 이하가 될 거라는 예측 분석들이 있고요. 그래서 유럽보다 조금 더 피해를 덜 볼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2.5%의 기본 관세를 가지고 가는데 비해서 우리나라 FA를 했기 때문에, FA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FTA를 했기 때문에, FTA를 했기 때문에 그 2.5% 기본 관세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다른 나라보다는 좀 나은 상황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오늘 뭐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랐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계속해서 좀 퍼지고 있으면서 그 관련된 그 수혜주들이 좀 올랐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크게 보시는 세 가지 주도주들을 한번 봅시다. MLCC 적층 세라믹 컨덴서라는 이름이죠. 요거 되게 작은 소자인데 전력을 보관해주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그 반도체 칩 안에서 다이 위에서 혹은 반도체 집적 구조 안에서 전력을 보존해주는, 즉 축전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MLCC라고 보시면 돼요. 무라타라고 하는 일본 업체가 거의 세계 시장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삼성전기가 20에서 25%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유럽 업체라든지 아니면 일본 업체들이 나머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고, 자, 여러분들이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오늘도 상한가감 사막 콘덴서는 1에서 2% 정도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난번에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작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오히려 이런 가격 상승 상황에서는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보라타는 이미 3월 말에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기반이 뭐죠? 수요가 공급에 비해서 이미 2배 정도 많다. 그리고 이미 수주 받아놓은 것들도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도 가격을 올려도 사실 배짱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왜요? 수요가 훨씬 더 많으니까요. 그 덕분에 요즘에 그 AI 열풍과 함께 그 가격이 어느 정도 사전에 어느 정도 가격 협상이 되어 있어서 안정적으로 메모리 칩을 공급받을 수 있는 맥 같은 경우, 맥킨토시는 애플에서 이미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하고 장기 계약을 체결해서 장기적으로 이 일정한 정한 가격에 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다 체결을 해놨기 때문에요. 메모리 가격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 물량 자체를 보호받을 수 있고, 또 애플 자체가 가격 인상을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맥미니가 되게 풍기 현상을 빚고 있죠. 그건 오픈클로라고 하는 에이전틱 AI 시스템들을 구축하려는 수요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PC의 대체제로서 일반적으로 조립해서 사용하거나 이런 스팟성으로 메모리를 사용해야 되는 컴퓨터의 대체제로서 어떤 맥킨토시 제품들이 좀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어서 굉장히 풍기 현상이 있어요. 지금 한 달 정도 살 수가 없습니다. 저도 지금 관련해서 오픈클로로 약간 에이전트 머신을 좀 구축을 해볼까라고 하는 계획으로 좀 제품을 알아봤더니 이미 한 달 정도 밀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약간 좀 늦기는 늦어요. 어쨌든 간에 MLCC 관련해서는 다른 메모리 반도체와 비슷하게 가격이 올라갈 것이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하고 사막 콘덴서를 중심으로 해서 수혜가 될 것 같고, 관련된 업체들도 계속해서 수혜를 얻을 수 있다. 역시 이 MLCC 관련된 테마에서도요, 그냥 이름만 걸어놓은 테마보다는 MLCC 수요가 오르고 가격이 오르게 되면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정확하게 보시고 판단하고 나서 그 종목을 편입하시는 것들을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력설비 전선 역시도 북미의 765kV짜리 변압기 발주가 확대되고 있어요. 즉 인프라가 계속해서 미국 같은 경우 확대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트럼프가 계속해서 석탄 산업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겠다, 기후 위기에 대해서 자기는 더 이상 그걸 믿지 않는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 과학적으로 거의 어느 정도 증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믿지 않지는 않을 텐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 정치적 기반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실제로 미국 텍사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온화한 기후였는데 몇 번의 겨울 동안에 혹한이 닥치고 눈이 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전력 수요가 스팟으로 증가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텍사스에 있는 팹들이, 즉 반도체 팹이나 이런 것들이 생산을 중지한 적이 있었어요. 왜? 전기를 못 받아서. 그런 사태들이 생깁니다. 결국은 이제 그런 뭐라 그래야 되죠? 트럼프의 지지 기반인 텍사스 같은 굉장히 대형의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들이 결국은 경제적인 피해를 보고 있어요. 기후 위기로.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 양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사실은 저희도 좀 판단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예,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미국의 전력 설비와 전선에 대한 수요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예, 원자력 발전도 그 큰 축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력을 생산하는 시설도 증가시켜야 되고 전력을 수송하는 송전망이라든가 전선 그리고 변전망 같은 것들도 새롭게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미국은 또 땅이 넓고 전력 수요도 분산되어 있고 전력 공급과 그 저기를 잇는 수요처를 잇는 것도 굉장히 방대한 전력망을 필요로 하죠.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용인에 지금 팹 짓고 있는 거에 전력망 건설하는데 뭐 5조 원에서 20조 원까지 뭐 변동이 많습니다만 그 정도 비용이 들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되고 있는데 미국은 오죽하겠습니까? 예, 우리나라는 공장 몇 개 짓는데도 그게 전력 설비에 대한 수요들이 폭증하고 있는데 미국도 뭐 그 정도는 말도 안 되게 어마어마할게요. 그리고 예, 트럼프가 계속해서 생산 산업을 미국에다가 리쇼어링을 한다. 그런 것들을 할 때마다 결국은 전력수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현대 공장들은 뭐 예전처럼 이상한 에너지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오로지 전력을 기반으로 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그런 그 수요 증가로 인해서 전력 설비와 전선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호황을 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되게 장기적이에요.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같은 기존에 엄청 많이 올랐는데도 계속해서 지금 탄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게 그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대원전선, 일진전기나 세명전기 이런 게 계속해서 전력 설비와 관련해서 주목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세 완화 정책 관련해서는 아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호관세가를 매기는 것 자체가 위법 판결을 받았고 트럼프는 다시 뭐 150일짜리 새로운 관세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얘기하면 301조 우리가 예전에 301조라는 게 굉장히 공포의 대상이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름을 다시 끌어들여서 뭐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얘기하고 150일에 임시관세를 때리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해서 끌려갈 거예요. 서로 이제 미국 법원과 행정부 간의 어떤 모종의 권력 다툼 형태로 끌려갈 거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격화가 될 겁니다. 언제까지? 일단 1차적으로는 중간선거가 있는 11월까지는 계속해서 관세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정책들이 지속이 될지를 알 수 없는 상황,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들이 계속이 될 거고요. 그래서 관세 완화와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 또 주목을 받았다가 다시 트럼프가 목리를 부리면 다시 그 종목들이 또 떨어지고 이런 현상들의 불확실성들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 그런 것들이 모멘텀이 되어서 식품주와 가전주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주목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수출 잘 되는 거 세 가지 일단은 주목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원자력 발전주는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겠지만 주목을 받는 기간이 점점 길어질 겁니다. 현대건설 뭐 이런 데들 우리기술 뭐 이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죠. 서전기전 이런 데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봐주시는데 우리기술 너무 많이 올랐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른 종목들 원자력과 관련해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조금 덜 올라간 종목들을 조금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전남 무안에 발생했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서 그것과 관련돼서 방역 관련된 혹은 사료 관련된 뭐 이런 것들 종목들 주목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계속해서 방역 관련된 역량들이 계속 키워져 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래 갈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들은 되게 그 뉴스에 따라서 빠르게 소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섣불리 어떤 좀 중기적인 투자 방법들을 사용하시는 분 섣불리 들어가는 것들은 별로 지혜롭지는 않아요. 단기적으로 투자할 역량이 되시는 분들만 조금 주목해서 몇몇 종목들을 가지고 한번 주목해 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크게 AI와 관련됐거나 아니면 전력과 관련됐거나 이런 부분들을 세 가지 주제들이 부각이 되었고요. 하나는 관세, 정책주라고 크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스파성의 뉴스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상 뭐 화면회의에 대해서 참수 작전을 쓰겠다라는 뉴스들이 계속 발생을 했는데 요 뉴스가 방산과 유가와 관련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또 내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주목이 됐다가 안 됐다가 주도가 됐다 안 됐다라고 하는 형태로 테마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상 뭐가 어떻게 주목을 받는다 이런 부분들을 사실 예단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요즘 뉴스들이 워낙 빠른 속도로 나오고 있고 테마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러분들도 어쨌든 간에 어떤 테마가 어떻게 순환해서 올라올지는 사실은 감당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어쨌든 간에 대세로 올라가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종목들, 테마들을 좀 주목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월 23일 주요 테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